안녕하세요. 오늘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법적 주제에 대해서 속시원히 한번 썰어버리는 쌀법의 조원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간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 교사의 지도 어디까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학대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서희초등학교에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다가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교권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진정한 좀 훈육 방법인지 현행법상 조금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당정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과연 좀 충분할지 그 다음에 훈육을 어디까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교사 측의 입장에서 저는 반대 측의 입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일이 논의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훈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정당한 훈육인지 아니면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아직은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도 조금 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훈육이란 무엇일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규제, 학교의 교육과 같이 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요청되는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는 되어 있기는 한데요. 쉽게 설명해 보면 아마 단체 생활이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 위반 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교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폭넓게 좀 훈육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내용을 보면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에게 세수를 시켰다 선생님이 내지는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릴 때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훈육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학대는 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저희는 학대 정의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처를 주는 건데요.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끌고 가 억지로 세수를 시켰다거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 아이에게 비난과 같은 모욕적인 언어를 행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학대가 될 수 있겠죠. 신체적 학대는 너무 명확하니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이나 불인정하는 판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훈육과 학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체적 학대 없이 정서적 학대만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었고 유죄 사건의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의 반복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차별, 고립 등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그 범위를 넓게 판단해서 아동 발달이 저해될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통념상 교사의 언행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지 또 그 언행으로 인해서 교사가 거두려고 했던 훈육 목표가 인정되는지 등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훈육과 학대 판단 기준에는 역시 고의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고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들은 다 고의성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머릿속을 열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테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인지 아니면 훈육의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다만 이제 명확하게 정해질 또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판례를 봐도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판사님들마다 약간 달리 판단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어도 지금보다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기준이 제시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대요. 근데 그 아이의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적절한 지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이런 민원을 넣으신 거죠.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저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의 그 사실 밑바탕에는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지도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책임 범위라든가 교육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에 대한 정당한 훈육의 범위가 또 정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훈육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의 종류라든가 민원 제기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선생님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학업 업무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절반 이상이 악성 민원을 뽑았다고 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악성 민원도 문제고 또 하나 신고를 당하고 나서의 절차도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긴 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순간에 수사가 개시되고 그 순간에 선생님들은 이제 일단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 수사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도 아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아동학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신고가 되면 다른 선생님 내지는 학교는 중재자의 입장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선생님 개인의 문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부담이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좀 열악한 지위에 처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혼자 그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나?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이 됐나? 애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시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려움으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개정 움직임이나 교권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한쪽으로 또 사회 분위기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억울함에는 저도 정말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모든 것이 과연 법조항의 문제일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사들이 현재 교권보호사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은 사실 교사라는 특정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정 직군인 교사만 예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반문이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면 이게 해결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문제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악용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억울한 교사들도 많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최근 서희초 사건 이전에는 반대로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만약 해당 법을 개정하면 교육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는 주체인 부모님이 신고라는 수단을 사용할 때 무조건적인 교사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교권과 아동 권리의 보호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없애기보다는 교사가 학대 신고를 받을 때 수사 과정을 개선하고 2중, 3중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가 보완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대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 관계이잖아요.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만큼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교사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려면 결국에는 법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억울한 피해자나 선생님들의 피해 혹은 또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과 저희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노력해가는 게 아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혹시 이거 외에도 우리 썰법에서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팽팽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